사람들로 북적이는 서울 대도시 한복판. 수많은 한국인들이 활기차게 걷고 있는 가운데 한 외국인 여교사가 다급하게 뛰어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을 붙잡고 있는데요. 그러고는 길거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싸매더니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과연 외국인 여교사는 서울 한복판에서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취리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여교사 안나입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교사 집안이라 저도 부모님의 뜻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교통사고로 부모님 두 분 모두 세상을 떠나셨지만 이 일만큼 보람찬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 교사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제가 있던 학교가 폐교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잠시 일을 쉬게 되었는데요. 심적으로 너무 힘든 나머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일주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로 결정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의 K-팝이 그렇게 유명하다며 한국만큼 문화적으로 우수한 나라는 없다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 큰 결심을 하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게 되었습니다. 마침 동료 교사가 한국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치안도 좋고 젊은 여자 혼자 여행하기도 편하다는 말을 해줘서 안심하고 한국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바로 그 다음 주 여행 채비를 마치고 바로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막상 비행기에 타니 한국이 어떤 나라일지 궁금한 마음에 두근거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들떴는데요. 저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이어폰을 꽂고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의 노래를 들으며 K-팝으로 유명한 선진국 한국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수십 시간의 비행 끝에 어둑어둑한 저녁 무렵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탄성을 내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스위스 공항은 밤이 되면 불도 꺼져 있는 가게가 대부분이고 누가 물건을 훔쳐가는 경우도 정말 많았는데요. 그에 반해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밤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환한 조명에 가게들도 불이 켜져 있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끼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제가 인천공항에서 가장 놀랐던 건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의자에 그대로 두고 화장실에 다녀온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스위스 공항에서는 자기 소지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도난당하니까요. 그래서 제 옆에 있던 한국인이 가방을 대충 의자에 올려놓고 자리를 뜰 때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누가 가져가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마음에 공항 이곳저곳 주위를 계속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남의 가방에 신경 하나 쓰지 않았고 그 가방이 얼핏 봐도 비싸 보였는데 눈길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며 한국 치안이 좋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생각이 들었고 한국인들의 멋진 시민의식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녁에 택시를 타고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한참 길을 가다 택시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 대도시의 환한 야경에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불빛과 조명들을 보고 한국이 인프라가 정말 잘 발달된 나라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골목으로 들어갈 때는 무서운 마음도 있었는데요. 스위스에는 골목 사이사이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밤에 여자 혼자밖에 돌아다닐 때는 항상 긴장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한국 택시 운전기사분은 번역기로 한국 골목길은 밤에도 CCTV가 잘 작동되어 위험하진 않지만 혹시 모르니 숙소 앞까지 택시로 모셔다 드리겠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한국 기사 아저씨의 친절함과 배려심에 큰 감동을 받았는데 한편으로는 외국인 여자 상대로 돈을 더 뜯어가려는 속셈이 아닐까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번역기를 사용해 추가 요금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라며 물어봤는데요. 제가 정말 놀랐던 건 한국 아저씨가 얘기하시길 원래 요금보다 추가 요금을 더 받지는 않을 거고 원래 한국 여행 온 외국인들이 밤길을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아 이왕 가는 길에 숙소 앞에까지 데려다 드린다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겁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 잠깐 출장을 갔을 때는 중국 택시 운전사가 어떻게든 돈을 더 뜯어내려고 길을 빙빙 돌아서 목적지까지 갔었는데요. 저도 솔직히 중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한국 택시기사분들도 외국인 상대로 일부러 길을 돌아서 가진 않을까 걱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숙소 앞에 도착하고 보니 추가 요금도 더 나오지 않았고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일찍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택시 일을 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이렇게 저 같은 외국인 여행객 상대로도 친절하고 정직하게 대해주시니 한국인들의 정과 따뜻함에 큰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숙소에 도착해 바로 잠에 들고 다음 날에는 관광지로 유명한 강남거리에 가보기로 했는데요. 전날에는 택시를 탔으니 이번에는 다른 한국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에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지하철 내부로 내려가 보니
이게 웬걸? 쓰레기 하나 버려져 있지 않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카드를 찍고 지하철을 타는 곳으로 가보니 스크린도어가 전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스위스에서는 스크린도어는커녕 이곳저곳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물건을 훔쳐가려는 거지들도 많아서 지하철을 탈 때마다 참 힘이 들었는데요. 한국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한 나라가 된 이유가 있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스크린도어를 만들어 놓은 한국, 아무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한국인들. 물건을 도난당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나라 한국. 유럽과 비교했을 때 한국 치안과 안전의 우수성에 정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강남에 도착했고 역 밖으로 나와보니 눈이 부실 정도로 현란한 빌딩들이 제 시야에 보였습니다. 한국의 거대한 빌딩들의 풍채에 감탄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길을 걷고 또 걸었는데요. 그렇게 감탄하며 걷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있는 곳이 도대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 지도를 확인해 보려 했는데 하필이면 제가 핸드폰을 숙소에 놓고 나와 길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길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말 당황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친절하게 길을 알려줬음에도 귀에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혼비백산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인들이 알려준 길대로 어찌저찌 따라가 봐도 강남 길거리가 너무 복잡하고 어지럽게 뒤엉켜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길찾기를 포기하고 그대로 길 한복판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하교하는 한국 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었는데 학생들이 이상하게도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하면서 길을 걷더라고요. 저는 스위스에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생각이 나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한국 학생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여기서 강남역까지 다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는데요. 학생들은 어떻게 제 말을 제대로 알아들은 건지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물론 강남역까지 저를 데려다 주겠다는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그렇게 한국 학생들과 강남역으로 향하며 이야기를 나눠보니 강남이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 저같이 외국인들에게는 길을 찾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적응이 되면 이보다 더 편한 도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한국 학생들과 다시 주위를 둘러보니 아까와는 다른 강남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나 공용 와이파이가 잘 잡히는가 하면 병원이나 편의시설들이 모두 구축되어 있어 원하는 서비스는 무엇이든 이용할 수 있고 원하는 물건은 무엇이든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인프라에 다시 한번 감탄하기도 했지만 더 나아가 한국 학생들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기로 유명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범하게 거리를 지나다니는 한국 학생들도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데 다른 한국인들은 또 얼마나 더 머리가 좋고 똑똑할지를 생각하니 한편으론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스위스로 다시 돌아온 뒤 곰곰이 생각해보니 한국 학생들을 교사로서 가르칠 수 있다면 어떨지 참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아예 한국으로 건너와서 한국 학교에서 원어민 교사 일을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있는 한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원어민 교사로 일하면서 똑똑한 한국 학생들과 우수한 한국 인프라를 동시에 누리고 있는데요. 치안이 좋아 저 같은 젊은 여자 혼자 살기도 참 편리하고 한국인들의 예의 바르고 정중한 시민의식에 외국인임에도 불편한 점 하나 없이 충분히 만족하며 즐겁게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잘생기고 다정한 한국인 남자친구와 교제까지 시작했답니다. 앞으로도 뛰어난 한국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애도 하며 저도 어엿하게 한국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스위스에 있을 때랑은 비교도 안 되게 행복한 하루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인들의 정과 따뜻함 덕분인 듯한데요. 이 자리를 빌어 모든 한국인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스위스 출신 외국인 여성의 사연을 번역해 공유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